문재인 정부 들어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선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거래 절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수요를 걷어내기 위한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올해 발표된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도구로 삼았던 예전 정부와는 달리 이번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우선 내년 1월부터 어떤 부동산 제도가 시행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자, 3주가량 뒤죠.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되다 2013년부터 유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내년부터 다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재건축으로 아파트 값이 수억 원씩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50%가 적용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 2신도시 등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사고 팔 때 프리미엄의 절반을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됩니다. 또 다주택자, 다중채무자의 추가 대출을 더욱 옥죄는 신DTI도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담대의 연간 이자만 부채에 포함됐지만 신DTI가 적용될 경우 기존 주담대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부채에 포함돼 대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여기에 내년 1월 25일부터 투기 과열지구와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금지됩니다. 네,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 중에 시행된 제도들을 좀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 내년 3월이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 임대수익의 이자 상환 비율, 즉 RTI를 산출해 심사받게 됩니다. 임대소득 대비 이자 비용을 파악해 부동산 임대업의 대출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자 상환 비율이란 연간 임대소득 대비 연간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 이자 비용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요. 1.25배가 넘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인데 이자 비용이 1,250만 원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경우를 예로 들면요. 연 임대소득이 1,250만 원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내야 할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이자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5%라면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또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최대 50%, 3주택 이상자는 최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달 중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 대책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지 말지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소위 얘기하는 그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내년 상반기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많은 부분들이 바뀐다고요? 네. 자, 내년 하반기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용됩니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따져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주택담보대출에 더해 마이너스 통장, 또 자동차 할부, 개인 신용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신DTI보다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책으로 이미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가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1,4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투기 수요를 옥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대출로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이 부동산 관련 규제 계속되는 건데요. 이에 따른 시장의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전망 어떻습니까? 네네. 자, 내년 부동산 시장은 이 올해보다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8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집값은 0.8% 상승하고 지방은 0.5%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 더해 금리 인상, 또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또 건설산업연구원도 전국 집값이 0.5%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나왔던 규제 내용도 상당수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금리 인상, 추가 인상 얘기도 있고, 그리고 입주 물량 증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기타 이제 경기 지역이 좀 양극화가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시 일부와 역시 이제 기타 지방 도시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부동산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